안녕하세요. 유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네.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시간이 돌아왔고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저는 오늘 주먹이로 하겠습니다. 주먹이 네. 아,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뭘까? 네.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가나요? 저희는 오늘 연천을 갑니다. 우와. 네. 관광으로는 잘 가지 않는 군사도시 연천. 네. 의정부 아닌가요? 군사도시는? 의정부는 너무 이제 수도권으로 약간 편입된, 그러니까 조금 더 수도권으로 편입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이 잘 이제 드나드는 곳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 이제 신도시도 많이 맞아. 생겼고 양주도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멀다고 생각했는데 옥정 신도시도 생기고 이제 포천 고속도로 같은 것도 생기면서 조금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그쪽을 어딘지 자주 아시겠어요? 안 가서 기피디님 거의 잘 감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연천은 네. 정말 이게 제가 포천 여기까지는 알고 네. 남양주는 알아도 양천, 양주 이런 쪽은 제가 가본 적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갈 생각을 안 했던 지역이에요. 옛날엔 맞죠. 정말 멀다고 생각했었어. 맞아요. 멀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꺼내기 힘든 장소이긴 하지만 더 추워져서 못 들어가기 전에 10월달 막바지쯤에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하고 네. 이번 주말에 혹시 그냥 오. 떠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연천군 10월의 마지막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연천군을 넣었습니다. 우와, 네. 연천에 뭐가 있길래? 네, 그러게요.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제 관광지도를 좀 이제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네. 정말로 말씀해 주셨듯이 또 북쪽하면 포천까지 그쵸, 우리 임영웅의 고장 포천이죠. 그러네. 요새 임영웅 씨 때문에 포천이 굉장히 관광도시로 또 옛날에는 이동갈비 아니면 포천에 좀 생각나는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막걸리거나 아니면 갈비 아니면. 네, 그랬었는데 우리가 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포천보다도 더 위에 동두천 위에 네. 자리 잡은 오. 네, 그다음에 파주에서도 또 더 위에 자리 잡은 네, 철원군에서는 약간 왼쪽에 자리 잡은 DMZ의 고장 중에 하나죠. 연천군입니다. 북서쪽은 DMZ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도 군사도시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천하면은 군부대 많은 곳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군용 차량들과 네. 그런 것들이 장갑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네, 부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곳을 넣은 이유는 보시면 이 또 연천이란 곳이 굉장히 또 재밌는 곳인 게 그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은 한탄강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위로 뻗어 있는 강은 임진강이고 이것이 이제 중간에 만나서 서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뭔가 이제 교통의 요지로서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해요. 포구의 이제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왼쪽쯤에 가보시면은요.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이라고 있어요. 맨 네. 왼쪽 밑에 보시면 이 고랑포구라는 곳 자체가 옛날에는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남한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연천이 북쪽인 거지. 네. 사실은 한반도 전체로 보면은요. 위도의 중간 부분과 경도의 중간 부분이 만나는 딱 정중앙 부분이 연천을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 또 보자면 이제 개성이나 평양도 굉장히 큰 대도시였거든요. 그쵸. 나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좀 이제 큰 포구도 있었고, 네, 중심지였다가 6.25 전쟁 이후로 이곳이 이제 휴전선 근처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모든 발달됐던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를 일단 확충하지 않고 네. 좋은 도로들을 확충하지 않았죠. 뭐 군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을 좀 못 느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쪽을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충청도를 가는 거는 2시간 정도면 가고 전라북도도 2시간 반 정도면 또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연천은 길이 너무 안 좋아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요. 오, 네. 그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야 여기는 길이 너무 안 좋다. 가족들끼리 뭔가 한번 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죠. 아, 가족들끼리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연천을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에 군 생활을 해보셨던 아버지를 둔 자제분이시라면 철원과 연천을 안 가보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구나 다시. 엄청 자주 갔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은 간 것 같아요. 옛날 군 생활했던 곳이라고 하면서 그 일장연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또 어떻게든 갔거든요. 또 이렇게 여행차 이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숙박시설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광 상품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연천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AR, VR 이런 것들이 붐이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네. 지금도 많이 기술 개발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AR, VR을 첨가해서 만든 박물관이나 기념관 중에서 가장 저는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초등학생 자제분을 두신 분들이라면 연천을 그런 의미로도 한번 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연천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갈만한 곳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자면 연천 경순왕릉이라고 있고요. 네. 고랑포구 역사공원, 그다음에 호로고루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서쪽의 중심 관광지가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심 쪽으로 가면은 자, 위쪽에 허브빌리지 라고 되어 있는 쪽, 네. 뭐 그리팅맨 허브빌리지 있는 쪽이 또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역시 연천 정국리 유적과 한탄강 주상절리 길 이 정도쯤이 중심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제 지질 쪽으로 좀 어쨌든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연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구석기 유적이 있다는 거는 그 당시부터 살기는 괜찮았다는 뜻이네요. 아, 그쵸. 아무래도 물도 있고. 네. 그래서 북부 쪽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에는 이제 DMZ 길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우리 국책 사업으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DMZ 길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DMZ 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11개의 테마 노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민통선 안의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면은 여기를 이제 걸어서 이제 다닐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많이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시 멈췄었다가 이제 다시 열고 이제 개발을 하고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람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관련되어 있는 분께서 내비치셔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정말 서쪽 끝 강화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죠. 그러네요. 네, 마치 끝에서 끝까지 있네. 국토대장정처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와. 네. 또 하루하루 코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DMZ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그린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남겨뒀던 지역이 많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린벨트는 아파트 단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죠 마지막 남은 과천마저도 다 그린벨트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면서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 DMZ 지역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뭐 태백 두메산골 쪽 아니면 무주 막 구례 이쪽 아니면은 사실 접근하기 힘든데 수도권에서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기도 하고요. 항상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휘청휘청거리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정세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회들마다도 사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조금 더 사실은 더 편협된 시각? 혹은 더 부정확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린 자제분을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쨌든 옛날의 역사로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도 그렇고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공부도 좀 하시고 좀 자제분들과도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길을 걸으면서. 그러게 예전에 우리 그 방공교육 받을 때 막 포스터 그리면 북한 사람들을 빨갛게 얼굴 칠하고 뿔 달리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놀이장군. 뭐 한 그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같은 DNA를 가진 언어를 가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가진 그랬던 동질감 같은 거를 잘 맞아요.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싫다 좋다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모르겠다의 개념이 더 많잖아요. 요즘 세대에는 사실은 북한이라는 알바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심지어 그래서 그 통일되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전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투자가 많이 들어와. 투자가 들어와서 다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은데 부동산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져 있지 않고 있죠. 사실은 북한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북한의 땡깡도 너무 긴 역사를 이제 맞아요.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세터민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외면한다고 다 능사는 맞아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삼기에는 이런 길을 걸으면서 자연 환경도 좋고 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 길이 나중에는 추억의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 가지고 그렇죠. 통일이 되면 이런 곳들이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난민들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뭐 중동 쪽은 예전부터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 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세터민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정도로 좀 다르다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세터민에 대한 처우가 세터민들한테는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교육을 뭐 2, 3년 받는다고 해도 모든 살아온 것들이 맞아요. 뒤바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착하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도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가 지금 난민이라고 하긴 그렇고 맞아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가 요즘 종교 문제랑 결부지어져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생각해 볼 게 많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시선도 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모르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뉴스를 안 보는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알고리즘이 선택해 준 것만 보죠. 네. 그런데 뉴스를 이렇게 안 보면서도 세상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많은 세대죠. 사실 그것이 이 모든 뉴스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맞아요. 네, 사실은 가장 믿지 못할 그냥 개개인 비전문적인 개개인의 말에는 너무나 쉽게 현혹되고 사실은 어쨌든 뭐 모든 기사가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한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너무 못 믿는 세상이 맞아요.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세상이 돼버려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산책하기 좋다. 네. 야, 이거 부모가 공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공부되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이 안 하니까요. 이런 김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추워져서 들어갈 수 없고요. 거의 못 간다고 보면 이제 다음 내년 봄쯤부터는 다시 이런저런 곳을 이제 다닐 수 있는 코스들이 많아서 그런 자연환경을 같이 보면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DMZ 평화의 길. 언제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여기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네. 이렇게 때마다 그쵸. 조금씩 여름 가까이 가면은 저쪽은 시원해서 너무 시원하잖아요. 피서가기에도 좋고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지금 화천은 나왔나요? 화천 있어요. 저 있죠. 네. 평화의 댐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군사 도시였는데 군대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많은 부대가 사라졌거든요, 이쪽에서. 어디 갔어요? 사람이 없어서 부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천 진짜 몇 년 전에 수업 갔을 때만 해도 다 군부대의 지역이기 때문에 다 군부대만 있고 군부대 사람들만을 위한 모든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자체들도 이제 군부대가 없어진다면은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유입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국가한테 시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의 입장에서도 부대를 없애고 싶어서 없애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화천은 아직도 88 올림픽 호돌이가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조형물이 있어요. 역시 보존이 되는군요. 사람이 없으면. 북부 쪽에서 좀 이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오면은 동구입니다. 연천의 동쪽은 이제 철원과 포천이 접해져 있는 곳이에요. 역시 추운 곳이기도 하고요. 네. 보시면은 이쪽은 거의 철원하고 뭔가 관광지를 같이 공유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탄강 주상절리길도 그렇고요. 네. 또 제인폭포는 어쨌든 연천에서 가장 자랑하는 폭포 중에 하나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탄강 주상절리 길입니다. 네. 그래서 잔도라고 해가지고 가파른 절벽에다가 길을 조그맣게 내가지고 걸을 수 있게 만든 길을 잔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잔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위험하기도 하죠. 잘 만든 것 같아. 네. 아니면 저길 어떻게 구경을 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입장료를 받고 이제 걷게 하는데 총 코스 3.9km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다 걸을 만은 해요. 전혀 못 걸을 거리가 아니고 그 자연 환경을 딱 보면서 또 주상절리 신기하잖아요. 사실 주상절리도 지금으로부터 54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까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나왔다고 하는 지형이고요. 용암 지형이기도 하고 용암이 빠르게 굳으면서 나온 이 육각형의 전리들을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더라고요. 오늘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길을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위험해서 사람이 잘 떨어지곤 하니까. 진짜요? 네. 어머나. 웬일이야.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길 그 중국 장가게 쪽 관광하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중국은 좀 그렇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조심히 길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곳을 이렇게 잔도가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네, 단양 정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니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인폭포라고 해서 연천이 자랑하는 폭포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명소예요. 그러니까 킹덤은 아니고요. 공효진 씨랑 조인성 씨랑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거기서 둘의 첫 키스 장소예요. 중요한 장소네. 네, 중요한 장소인데 되게 사람이 없이 고요해 보이고 아름다운 장소거든요. 뭔가 폭포 같은 거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까 누가 출렁다리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쪽 지금 보시면 여기에 출렁다리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 경관을 보기에도 사실 자연 경관 보시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해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딱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무르익었을 때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네, 이제 곧 절정이죠. 사실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절정일 것 같아서 네, 단풍이 든 제인폭포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여기 그리팅맨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가분의 작품입니다. 이 한국인의 예의와 이런 것들을 네,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엄청나게 큰 조형물이거든요, 정말. 여기서 사람 보이네요. 아래 네. 간판이 있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돼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조형물인데 이게 이제 막 남미권에도 있고 아시아권에도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좀 상징하는 조형물을 계속 설치하고 계신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네, 볼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진 너무 잘 찍었다. 네, 그쵸. 이렇게 잘 찍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서부권으로 빨리 옮겨가 볼게요. 오늘 연천을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맨 위에는 이제 허브빌리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더 북쪽이에요. 이게 서부권으로 묻기에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데 이 연천의 허브빌리지가 사실은 연천 관광에서의 가장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연천하면 허브빌리지 있는 거기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이곳이 바로 이제 전 모 대통령의 아들의 네, 소유지였는데 이게 국고 환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넘겼겠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도 안 올 지역에다가 본인들만의 뭔가 요새를 만들어 놓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가스 있고 두바이 있고 한 그런 느낌이겠다. 네, 맞아요. 도저히 왜 연천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지금은 제가 이 사진은 정말 일부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허브밭이 펼쳐져 있고요. 겨울에는 실내 정원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서 네, 가볼만 하고 여기는 그 숙박도 있어요. 숙박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여기 찜질방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찜질방에서 땀 빼고 나오면은 이 서부 빌리지를 산책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땀을 뺄 수 있는 되게 좋았는데 여기가 그때도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유치하지 못해가지고 그건 없어졌지만 지금은 네, 아무래도 숙박업이나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이게 많이 소개가 됐어요. 네, 그간에. 그러면서 이제는 관광객이 그래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저는 어느 연령대나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저는 처음에 알게 된 건 제 동생이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 캠프를 여기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아노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연주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콘서트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예, 해서 아마 이렇게 작은 기업 연수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관광으로 내년에 한번 꼭 봄쯤 되면은 라벤더 축제할 때 꼭 가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올게요.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가장 서쪽이죠. 네. 가장 서쪽에 이제 바로 호로고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해바라기 축제를 하는데 이제 해바라기 축제는 다 끝났고요. 여기는 이제 보루였어요. 옛날에 군사적으로. 네. 네. 어느 시절에? 요충지였는데요. 제가 굳이 여기를 넣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고구려 시대 때 네, 군사 시설입니다. 네. 방어 시설이죠.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 이 축성의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됐고요. 사실은 이게 아마 동국여지 승람에 나왔던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이 자료가 나온 게.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때쯤 남진 정책을 펼쳤을 네. 때쯤에 그쪽에서 이쪽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네. 군사적인. 왜냐면은 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동 뭔가 방어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방어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계속 남진을 펼치는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구려 시대 때의 유물들을 많이 출토를 했고요. 그때 건물터들도 많이 여기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은 그 고구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 네. 장군총이라든지 이런 장군총 때 똑같은 와당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와당이 뭐죠? 뭐라고 그럴까요? 기와 같은 거에 기와의 맨 앞에 그걸 와당이라고. 암와당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당 5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고구려 때만 썼던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쪽을 점령했을 때마다 사용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도 이쪽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을 했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로 앞에 한탄강이 쫙 펼쳐져 있어요. 바로 한탄강 바로 앞에 있거든요. 왜 그리고 군사유지는 항상 전망이 좋을까요? 그렇죠. 높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되게 넓은 초원도 펼쳐져 있으면서 강도 같이 보면서 되게 노을을 이쁘게 구경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 주차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잘 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호로고루 경순왕릉이라고 여기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경순왕릉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한 1분 정도 올라가요. 이 경순왕이라는 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신라의 왕 중에 유일하게 왕릉이 경주에 있지 않은 왕이고요. 네, 신라가 항복을 하게 된 왕이고요. 정식으로 왕건에게 항복을 했고요. 그래서 일종의 볼모처럼 살다가 여기에 묘가 생긴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순왕 같은 경우는 항복을 하고 고려가 시작되고 나서도 좀 오래 사셨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구나. 그 고려의 5대 왕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광종인가 그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경종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사시다가 네, 돌아가셨고 대신에 아무래도 옛 경주 땅에는 그래도 신라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하더라고요. 아마 경순왕이 붕어했을 때 이거를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고 굳이 거기에다가 모르니까. 능을 만들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은 또 그러면 왜 잊고 지내다가도 갑자기 가슴에 끓어오르는 열기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3.1운동이 고종 승하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순왕릉도 또 이제 그런 핑계도 됐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수도는 개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백리 밖에는 왕릉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쨌든
사실은 후삼국 시대 때 보면은 견훤, 그 다음에 궁예,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궁예랑 견훤은 어디에 지금 묻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경순왕만 유독 이제 대우를 잘 받았다고 해요. 끝까지 왕건의 대우를 잘 받았기 때문에 왕릉의 그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물론 고려의 뭔가 그 왕릉의 형태를 더 많이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으로서 추대를 받고 네,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이제 왕릉도 어쨌든 왕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릉이 되어서 이제 개경에서 멀지 않은 이 연천 쪽에 네, 왕릉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 고려가 신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신라로부터 계승했다는 느낌을 주는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요. 근데 또 어쨌든 또 고려는 또 본인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복잡해. 네. 네. 사람들 마음을 살려면 조금 더 경순왕이 순순하게 네, 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경순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앞에도 드렸듯이 연천이 AR과 VR을 가장 잘 사용을 해서 이 지역을 홍보하는 지자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경순왕릉 앞에도 만원경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릉에는 원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만원경을 두고 이 만원경을 요즘에는 이렇게 안 봐요. 그냥 화면이 확대가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데 거기에 AR 같은 걸로 다 설명을 해주고 뭔가 표시를 해주고 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제 뭔가 팜플렛으로 보는 것, 브로셔 같은 걸로 보는 거랑 그렇게 직접 화면이 여기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설명할 것들이 예, 나오는 거랑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오히려 좀 유명한 관광지보다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연천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다운을 받거나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이트만 들어가면 바로 관광지도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것도 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플을 받고 뭐 로그인을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뭐 QR을 바로 찍는다거나 바로 연천 관광지도라고 딱 클릭만 해서 딱 하면 인터넷 창으로 바로 관광지도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맛집이나 이런 지도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로 1분 거리에 있는 고랑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번화했던 고랑포라는 곳에 이제 고랑포구 역사공원이라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연천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AR이나 VR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높은데 AR, VR만으로 박물관을 다 꾸몄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공원을 보시면은 이 안에는 이제 AR 존과 VR 존이 나눠져 있어요. 좌측의 AR 존은요, 이렇게 옛날에 이쪽의 거리들을 막 꾸며놨어요. 그래서 황포도떼도 있고, 돛배도 있고, 옛날에 이제 고랑포 주변에 여러 상점들을 뒀는데, 하나하나 QR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비춰서 제가 이제 뭐 약방 앞에 쓰면은 약방과 관련된 AR이 막 이제 화면에 뜨는 거죠. 이렇게 화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비췄을 때. 그래서 그거를 뭐 직접 촬영할 수도 있고, 네, AR을 체험하기도 되게 좋고, 옛날 거리를 체험하기도 되게 좋은데, 어린 친구들이 갔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AR이 되어 있는 이제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데를 가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어설프거나 혹은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놔서 이 기계 클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훨씬 더 빨리 잘 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가서 이런 걸 체험하기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른쪽은 완전 VR 존입니다. 연천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고글을 쓰고 옆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늘을 날면서 연천의 모든 관광지를 다 탐방할 수 있는 네, VR 체험존이고요. 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레클리스를 지켜라. 이 레클리스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도 또 연천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백선엽 장군도 여기서 막 이제 북한과의 맨 첫 전투를 하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때 물자를 날라주던 유명한 말이 있대요. 본인의 힘을 다해서. 그 말을 내가 대신 총으로 적군을 쏴서 지켜주는 건데, 총을 쏠 수 있는, 총을 쏴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게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총이 진짜 무겁더라고요. 뭔가 실제 총의 무게를 같이 준 것 같은, 네. 그래서 6.25 전쟁을 실제로 뭔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낙하산도 있고, 이 오른쪽에는 뭐냐면, 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직접 칼로 할 수 있는 VR 게임, 칼로 베기, 활 쏘기, 네, 이런 VR 체험도 있고, 또 여기가 포구였기 때문에 배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적기 VR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연천의 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제 이 미션을 깨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기억을 하게끔 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2층에 올라가도 호로고루를 이제 체험해서 막 그 돌로 되어 있는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장도 너무 재밌었어요. 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이제 VR 그 한창 게임장을 좋아했었거든요. 활쏘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활쏘기가. 근데 거의 그 급의 게임들이 막 있으니까 취향의 이 스펙트럼이 항상 초월하십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지자체 전체를 알리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아무래도 여기를 가면 VR, AR 할 수 있어 라는 거에서 더 넘어서서 이 VR을 하면서 이 유적지를 알리는, 뭐 이 VR을 하면서 이 유적지를 알리는.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 온 친구들은 아마 연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까먹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ICT를 접목한. 저 VR 기기 이름이 이카루스네요. 가만히 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이카루스. 그렇네요. 이카루스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체험은 한 2분 남짓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저도 몰랐지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입장료가 있어도 어쨌든 아이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들 다 이거 보고 오는데 한 2시간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다 체험하고 오는 데에는. 그러면 너무 좋은 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남부로 가면은 사실 연천의 유적의 상징, 바로 연천 정곡리 유적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설명에는 정곡리 유적지랑 선사박물관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곡리 유적지 안에 선사박물관인데 그 유적지가 좀 커요. 네, 커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뿐이고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박물관도 이제 무료고, 네, 정곡리 유적지도 무료이기 때문에 하루 그냥 여기만 다녀오신다고 생각해도 잘 놀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곡리 유적지입니다. 여긴 선사시대 유적지예요. 없네요. 이렇게 보면은 큰 공원이에요. 그러네. 네, 마치 올림픽공원 아니면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0월까지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국화축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국화를 많이 보고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율무축제를 합니다. 네, 연천이 또 율무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율무축제를 또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11일 그 주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율무축제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정곡리 유적지는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 구석기나 신석기를 많이 이제 복원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유적지이기 때문에 움집 형태도 구석기랑 다릅니다. 네, 신석기의 움집과
구석기의 막집이 또 생긴 게 다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석기는 정착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집을 굉장히 성의 있게 짓지만 구석기 시대는 무조건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성의 있게 짓지 않거든요. 보통 동굴에 살지만 정 동굴이 없을 때 막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거를 어린 친구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중고등학생들도 구별 거의 못해요. 네, 그랬는데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때는 농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뭇가지로만 짓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에 오면 물론 벼 농사를 짓지는 않기 때문에 볏집은 없지만 나뭇가지랑 그리고 그때 조피 수수를 경작했던 그런 풀들로 네, 그런 풀들로 움집을 짓거든요. 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저기 지금 보이는 거는 구석기인가요? 이거는 좀 더 저는 신석기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게 아무래도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초기 청동기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또 조그만 막집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구석기 시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서 보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국사 능력 시험에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직접 보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를 완벽하게 또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 유적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곡리에 선사박물관이 안에 있어요. 이게 2010년대에 새로 개관을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첨단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네. 이 안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선사시대 때는 유물이 별로 없고 한정된 유물 안에서 가장 잘 박물관을 만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구석기 시대 때가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신석기 시대가 약 지금부터 1만 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사실 69만 년에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 1만 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이전의 시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 때 유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조금씩 30년대에 나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연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게 뭔가 그 신석기 시대 때 유물이나 유적지는 확실했는데 구석기 시대 그러지 못하다가 이 정곡리가 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슐리안 주먹도끼라는 게 1970년대 발견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구석기 시대의 연구 또 고고학 연구에서는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유럽에서나 아프리카의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주먹도끼의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한 인간이다. 유럽인이, 네, 서양인이. 왜냐하면 이 주먹도끼가 옛날에 초기에는 막 찌르개라고 해서 이게 그냥 돌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형태였다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완벽하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끝에가 뾰족하고 밑에가 둥구스름한데 이거를 잘 뭔가 조각한 느낌이거든요. 아무리 뗀석기라고 해도 굉장히 진화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석기가 호모 에렉투스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피엔스로 완전하게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해서 만든, 생각을 많이 하고 조각을 할 때 이 돌을 요렇게 완성해야지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떼어낸 듯한 네, 조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원래는 서구권에서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동아시아에서 발견이 된 것이 바로 정곡리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다. 이게 전달이 사람이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에렉투스가 사피엔스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네. 그들이 쭉 있었을 때 사피엔스, 지금 우리도 동양인들도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들고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건지도 되게 궁금은 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계속
이동하면서 다녔었으니까요. 그때는 완전 이동 생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구석기의 유물과 또 중국의 어디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 유사성들이 계속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서로 연결이 것이다. 되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도 좀 더 최근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거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주먹도끼 만드는 법을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섬세해요. 이 뗀석기가 발달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사실 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것도 동두천에서 근무하던 미군이 전국리에 한국인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가 이제 라면 같은 거라도 끓여 먹으려고 돌을 찾다가 여자친구가 찾아온 이 돌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는걸 해서 보니까 주먹도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이 미군은 뭔데 주먹도끼를 알고 있지? 알고 보니까 고고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는데 돈을 벌려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파병이라고 하죠. 네네. 파병까지 온 거죠. 그랬다가 우연히 여자친구랑 전국리를 가서 이걸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한국인한테 이제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큰 선사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소유권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대단하죠.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이게 주먹도끼인지 돌인지 몰라요. 그쵸. 네, 마침 전공생이 마침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발견이 됐잖아요. 그게 중동 쪽에 유적 발견될 때도 유럽에 군인들이 갔다가 거기서 뭘 발견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슐리안이라는 이름도요. 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 맨 처음이 프랑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그 발견된 지역명을 따서 아슐리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완전 서양의 사람들이 본인의 우월함의 증거로 내세운 게 아슐리안 주먹도끼였는데 이게 완전히 한국 전국리에서 발견되면서 뒤집힌 거죠. 그 외엔 잘 발견이 안 됐나 봐요? 네. 프랑스 외 지역에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었는데 됐고. 처음이었어요. 네. 거의 발견이 잘 안 되는데. 야, 사피엔스 뛰어왔나 보다. 그래서 이 구석기 아예 연구 자체가 다 뒤집히고 다 바뀌고 구석기 시대 연구할 때 가장 또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리이기도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네, 세계사적으로요. 오, 대단한 곳이군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죠. 네, 서양 우월주의를 처참하게 주먹으로 내리찍은 주먹도끼. 도끼로.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런 조형물들, 이거 뭐라죠? 인간 상들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이 옛날 사람들, 이게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이런 인간들부터 인간의 발전까지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볼 때 더 놀래요. 어쩜 이걸 이렇게 잘 만들어놨지?도 있고, 동물들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역시 VR이나 AR을 조금 활용한 선사시대 여권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약간 원숭이 얼굴처럼 바꿔줘서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볼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곳만으로도 볼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모든 역사를 아우르려고 하지 않고 딱 선사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선사박물관이고 너무 유물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유물 전시를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선사시대라는 곳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집중한 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곳을 다 보고 오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성인분들도 우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실 너무 잘 돼 있지만 유물 위주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가서 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뭔데 그래서 뭔가 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찌르개, 다 똑같은 화살촉, 다 똑같은 집게 이게 도대체 뭔지 전혀 너무 불친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본인의 업적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큰 것들은.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혹은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흥미를 느낄 만한 전시를 하고 있다. 전국 선사박물관도 역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겸 다녀오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일단 연천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3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길이 안 좋았다면 지금 고속도로가 너무 잘 뚫렸기 때문에 과천 기준으로 1시간 40분 걸렸거든요. 그러면 서울 시내 기준으로는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또 서울 북부나 경기도 이제 고양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1시간 이내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고 뭐 경기 남부라고 해도 2시간 이내에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먹거리가 나왔네요. 네. 저는 중점적으로 먹었던 건 망양 비빔국수 본점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 엄청 체인점이 많은 망양 비빔국수의 본점이 바로 연천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 영화 뭐야? 강철비. 아, 그쵸. 맞지 않아요? 거기서 같이 누구야? 정우성이랑 각도원. 같이 먹으러 갔던 거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이제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체인인데 중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망양 비빔국수에 대한 큰 신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간 분께서 그래도 여기 본점이니까 한 번은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또 분점과 분점 또 다른가 봐요. 너무 맛있고 뭐랄까요. 저는 이제 잔치국수를 밖에서 잘 안 먹는 이유가 판매되는 잔치국수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한테는. 네. 근데 너무 적당한 간에 너무나 면에 간이 쏙 배들고 이 비빔국수도 적당한 간이라는 걸 저는 잘 모르는데 야, 이걸 적당한 간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곳 전곡리에 있으니까 네,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이 망양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반려견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여기가 또 한탄강이 물이 맑잖아요. 그래서 한탄강 민물고기들을 이용한 매운탕 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곳들도 유명한 곳들도 많지만 불탄소가든 같은 쏘가리 매운탕이나 민물 매운탕을 파는 집도 추천드려요. 민물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맑은 물 있는 데 가면은 흙내가 괜찮아서 민물을 좋아하지만 흙내가 안 날수록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일수록 흙내가 또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민물 매운탕도 좋아하시면은 네. 수제비 어죽까지 추천드리고요. 또 이 황해냉면이라고 하는 냉면집도 되게 유명하대요. 되게 좋은 메밀을 써서 만드는 냉면이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이북식 냉면 맛이겠죠. 아무래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냉면 좋아하시면 아주 심심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희가 여기를 가려다가 못 갔는데 시골 밥상집. 늘 가족들끼리 가면 하는 그래도 백반집 하나 정도는 또 알아두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요. 여기가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상도 한 8,000-9,000 원 정도. 네. 고등어 밥상. 그렇게 때문에 부담 없이 끼니도 이 앞집, 뒷집 다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훌륭하다. 네. 닭갈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로 엄청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 외식 물가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식당을 많이 홍보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지자체 팜플렛 보면은요. 요 관광지로 갔을 때 이 주변엔 이런 식당들이 있어요도 쫙 나와 있어요. 네.
연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요즘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잘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천에서 이 한옥 카페가 유명하더라고요. 네. 안에는 한식을 팔고 있진 않지만 네, 카페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한옥 카페.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연천 회관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네. 그 강화도의 조양방집 같이 공장을 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카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는 약간 핫플레이스. 네, 한번 이렇게 커피나 디저트 드실 겸 이런 데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천을 한번 오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흥미진진. 네. 항상 듣고 나면 가보고 싶어지는 이유는 설명을 잘해주셔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볼 곳이 많아서일까요? 볼 곳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구석구석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자녀분이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다녀오시는 거는. 네. 그래서 어떤 곳보다도 첨단과 가장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가장 첨단의 기술을 느끼면서 네, 유적을 관람할 수 있는 연천군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해보았습니다. 예. 한번 꼭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러니인 게 버려지듯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박물관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이 들어가서 최첨단이 되었다. 네. 진짜 가볼만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역사와 자연과 모든 게 다 있네요. 네. 현재까지.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먹도끼 때문에 오늘 주먹이었는데 주먹으로 한 번도 불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네. 주먹님이네. 왜 주먹이었나 했는데 그걸로 시작이었군요. 네. 그러네요.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보통 음식 얘기로 가셔서 무슨 주먹고기인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